2분기의 시작, 스타트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또 중국의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잘 가는 반도체는 물론 시장의 소외주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간반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1년 4개월 만에 확장 구간에 진입했는데 나아진 대내외 경기가 지수의 상방을 열어줄지 아니면 굿뉴스에서 배드뉴스 장세가 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0.04% 강보한 2거래일 연속 방향성을 탐색해 갔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았습니다. 0.77% 강세로 912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외국인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시장의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2,697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요. 기관도 243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만 홀로 3,156억 원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671억 원, 기관이 554억 원 사자 포지션인데 여기에서도 개인이 차익 매물을 출회시켰습니다. 997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함께 보시죠. 반도체 투톱 수출 호조 소식에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49% 하락 전환되며 82,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 상승폭을 줄였지만 1.37% 상승한 185,500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총 12회 오랜만에 네이버가 올라왔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68% 시세를 냈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이 감소를 했다 보니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36%, 1.36%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원가 절감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보합,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9.03% 시세 분출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섹터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HLB가 0.76%, 알테오젠이 5.62% 추가적으로 하락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1.62% 약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또 올라서 부담입니다. 환율이 1,349원 40전, 1,350원 선 턱 밑에서 마감하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지만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죠. 오는 5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방향키가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력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증권사 4곳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4개사 모두 1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업이익도 5조 원대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HBM을 필두로 D램 판매가 크게 성장한 데다 최근 서버 기업들이 AI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장 장치를 확대하면서 낸드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량 호조도 이번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10만 7천 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10만 2천 원까지 상향했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겨울잠을 깨고 10만 전자, 나아가서 11만 전자까지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한 축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였다면 또 하나는 중국 경기 확장에 따른 중국 관련주였습니다. 드디어 중국 경제에 봄이 오는 걸까요? 어제 나온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50.8로 반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로 제조업은 50.8, 비제조업은 53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인 입국객도 증가 추세를 보여서 우리 시장의 면세점과 호텔, 카지노, 화장품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중국 관련 기업들, 특히 화장품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가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에셋에서 나온 증권가 보고서입니다.
1분기 면세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0% 오르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8 분여절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위권 브랜드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는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의 우호적인 LG생활건강이 중국 내수 회복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이 최악의 구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는 비중국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화장품 기업들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어제 강했던 반도체와 화장품주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마이크론이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부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